안녕하세요, 에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루 하고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 12월쯤부터 계속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대학생분들 방학 기간이라 그런지 일자리가 많이 없더라고요. 뭐 편의점 알바나 다른 뭐 다이소나 뭐 화장품 브랜드? 그런 일자리는 종종 나왔는데 제가 서비스직에 이골이 나서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는 일에 조금 지쳐가지고 그냥 사무직이나 아니면 몸으로 때우는 그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런 일자리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한번 공장에서 일을 해볼까?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다들 힘들다고 많이들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도 궁금하고 내가 견딜만 한 건가, 괜찮으면 그냥 거기서 이제 단순 노동, 보통 공장에서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좀 지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그런 게 또 맞을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서 공장 일자리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네, 마침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구직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친구가 자기도 일자리 알아보는 게 쉽지가 않다 하면서 그러면 같이 공장에 한번 들어가서 일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친구랑 같이 공장에서 올라온 공고를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공장에서 직접 공고를 낸 게 아니라 그 아웃소싱 업체라 그러죠. 직업소개서 같은. 그러니까 공장에서 우리 이런 사람을 좀 몇 명 인원을 모아서 니네가 추려서 우리한테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아웃소싱 업체에 의뢰를 하면 아웃소싱 업체에서 이제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니까 화장품 공장 자리가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했던 이제 공장 기준은 보통 잔업이랑 특근이 필수예요, 공장들이. 그러니까 9시부터 6시 아니면 8시 반부터 5시 반 요게 이제 기본 일하는 시간이고 잔업은 거기서 2-3시간 정도 플러스 되고 특근은 토요일 출근, 일요일도 출근하는 공장도 많고 근데 그런 게 필수인 공장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핸드폰, 부품, 기계류 그런 공장들이 좀 잔업 특근이 필수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일이 많아서 그런지. 근데 잔업이나 특근을 하면 시급의 150% 정도가 더 나오기 때문에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좀 체력이 딸려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서 일단 화장품 공고 그 잔업 특근 자율 아예 없는 자율이었나 없는 거였나 그래서 그게 공고가 난 게 있길래 그쪽 아웃소싱 업체에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그쪽 아웃소싱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일단 최대한 빨리 사무실로 내방을 해라 해서 갔어요. 친구랑 같이.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제 그 아웃소싱 업체에서 틀을 만든 또 그 이력서 폼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력서를 또 따로 작성을 하고 일단 그러니까 등록을 한 거죠. 아웃소싱 업체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공고에 냈던 화장품 공장 그거는 사람이 차서 마감이 됐다 하면서 다른 공장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제 거기는 좀 보니까 일단 지금 들어가면 잔업특근은 안 해도 되는데 일거리가 많아지면 잔업특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저희는 좀 힘들다 그러면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내로 또 비슷한 조건의 공장 일자리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때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그때는 그 아웃소싱 업체 저랑 친구 이력만 등록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었는데 이제 친구한테 이제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대요. 화장품 공장이고 잔업특근 없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데 단기로 3일 그래서 그거 괜찮다 해서 그러면 다음날 바로 면접 같은 거 없고 바로 어디 역에서 모여서 바로 공장으로 가는 건가 봐요. 그래서 어디 역
나와라 라고 연락이 와서 친구가 알았다 하고 저랑 친구랑 같이 갔어요. 아침 8시 40분이었나? 8시 40분까지 그 역에 갔더니 이제 다른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통화로 듣기에는 자리가 3명 자리였고, 그래서 저랑 제 친구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였는데, 가보니까 한 12명? 그러니까 저희 포함해서 정도 모여 계시더라고요. 다 같은 공장으로 가는 건가? 일단 거기부터 좀 이상했어요. 제 친구가 말하길 3명이라 그랬는데 한 12명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모여서 이제 그 사무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대리님? 팀장님? 주도하에 공장으로 이동을 했어요.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렸나? 공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입구부터 제가 보기에는 화장품 공장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공장에 도착을 하고 나서 잠깐 기다리라고 공장 가동 준비를 하는 시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라고 해서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10명 되는 이제 일하러 오신 분들이 저희까지 포함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공장의 반장님? 여자분이셨는데 같은 분이 오셔서 쭉 둘러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무실 이제 대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원래 지원 인원이 10명이었나 봐요. 근데 12명이 초과가 됐다고 그러면서 두 분이 약간 이렇게 티격태격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누실 때. 근데 살짝 이렇게 들리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원래 2명은 다른 데로 가기로 했었는데 그쪽이 알바 펑크가 나가지고 그쪽 자리가 펑크가 나서 일로 오게 됐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랑 제 친구 같은 거죠. 뭐 근데 일단 왔고 이제 다시 돌려보내라 반장님이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찜찜하긴 했는데 좀 있으니까 공장 쪽에 이제 그 반장님 말고 직원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고무장갑이랑 앞치마랑 그 보호 안경? 그래서 실리콘 재질로 된 투명한 요렇게 수경같이 생긴, 수경보다 근데 좀 이렇게 깊이가 깊고 크고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뭐야 납땜하는 데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고서 진짜 가만히 이게 뭐지? 화장품 공장에서 이런 거 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라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사무실 대리님이 오셔서 이상하고 위험한 거 아니라고, 화장품 이제 주입할 때 뭐 이렇게 튈 수 있어서 이런 거 나눠주는 거다. 그래서 그런가요? 속으로 생각하면서 뭔가 계속 찜찜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걸 받고 또 한 30분 정도 대기를 하다가 들어오라고 하셔서 이제 작업실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 남자분들은 제품 포장하는 그런 거 이제 힘쓰는 일 그런 쪽으로 다 배치가 되셨고, 여자분들은 저랑 제 친구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6명 대여섯 명 6명 정도 됐나? 들어가 보니까 이제 용기에 내용물을 주입을 하는, 앉아서 하는, 이제 레일에서 이렇게 빈 용기가 옆으로 오면 그거를 저희가 잡아서 용기에 내용물을 주입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용기를 잡고 이 저울 같은 데다 빈 용기를 올리고 발로 이제 클러치를 밟으면 기계 위에서 그 적당 양만 이렇게 딱 주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밑에 저울이 달려 있어서 그 용량에 맞게. 근데 이게 아무래도 막 손으로 일일이 얼마큼 넣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맞춰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씩 몇 그램씩 오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고 잘 맞춰서 뚜껑 닫아서 옆에 레일에 놓으면 이제 이 레일로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쪽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포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화장품이 아니야. 락스였어요. 락스. 일단 고무장갑이랑 그걸 나눠준 순간부터 화장품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진짜 이거 막 옷에 튀고 막 어디 눈에 들어가 막 피부에 튀고 이러면 좀 위험하긴 하잖아요, 락스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겁을 먹어서 작업복 같은 것도 안 나눠주고 그냥 앞치마 가죽 재질로 된 것 같았는데 어쨌든 앞치마 하나만 나눠주시고 그렇게 일하라고 하시니까 처음엔 좀 겁이 났는데 일은 생각보다 단순 반복이고 쉬워서 적응을 빨리 했어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어느 정도 손에 익잖아요. 그러면 올려놓고 밟아서 채워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동으로 밟히는 거죠. 빈통이 있어야 채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다리가 자동적으로 이 타이밍을 익히다 보니까 용기가 안 올라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클러치를 밟아서 그냥 쏟아버리는 그런 일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 뒤에 앉았었는데 앞에 있던 다른 분들도 계속 실수하시고 저도 한 번 실수해서 엎고 그때마다 이거 막 다른 데 튀어갖고 막 옷 상하고 막 이럴까봐 친구랑 무서워서 제 친구도 한 실수 몇 번 하고 저도 몇 번 하고 근데 생각보다 일은 어렵지 않고 실수해도 이제 공장 쪽에서 뭐라고 크게 안 하셔가지고 다들 그 일이 원래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편하게 하다가 점심 먹고 한 3시간 일하고 나서 한 10분 쉬고 그리고 다시 일을 하는데 이제 5시 반쯤 돼서 그 처음에 우리 고무장갑 나눠줬던 그 공장 남자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잔업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분명히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그리고 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근데 제가 6시 이후로 일정이 있었던 상태라 잔업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잔업이 몇 시까지인데요? 이랬더니 10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2시간, 3시간 정도면 친구 보내고 혼자라도 해보겠는데 이거 일이 그 락스 냄새가 이렇게 나중에 되면 이제 코가 따가워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일을 이렇게 그 몸의 근육을 한 부분만 계속 써서 되게 쑤시고 허리도 되게 아프고 일 강도 자체는 세지가 않은데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몸도 지치고 그리고 집중력이 나중 되니까 좀 떨어져서 한 2시간 정도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10시까지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몇 시까지면 되냐고 덥석 묻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안 될 것 같다고 일단 그러면 제 친구한테도 여쭤보시라고 하고 그분을 보내드렸거든요. 제 친구는 당연히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분명히 처음에 사무실에서도 잔업특근 얘기를 전혀 안 했고 저희가 사무실에 내방을 했을 때도 잔업특근 자율적인 데를 원하고 강요 없는 곳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곳을 원한다고 저희가 그 부분에 되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희 둘은 안 된다고 하고 락스 주입하시는 라인의 다른 여성분들은 다 된다고 하신 것 같고 저쪽 그 박스 포장하는 남자분들 쪽에서 또 한 2명 정도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희는 또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다시 오셔서 잔업 꼭 하셔야 된다고 이제 강압적으로 나오시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아니 저희는 사무실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분명히 자율이라고 해서 왔고 일단 안 된다. 우리는 뒤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또 이 공장의 직원분은 계속 해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아니 그러면 저희 사무실이랑 한번 통화를 해봐야겠다 해갖고 제 친구가 사무실 뭐 대리님 뭐 팀장님 전화를 다 했는데 다 안 받으셨어요. 근데 핸드폰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대리님한테 문자로 오늘 연장 있대요 하고 통보식으로 문자가 와 있는 거죠. 저희는 분명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일단 그 문자가 되게 미리 말을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거의 통보식으로 문자가 끝날 시간 다 돼서 와 있으니까 그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면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하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가 사무실이랑 계속 전화통화 연결을 하는데 안 돼서 계속 애를 먹고 있다가 그 이제 처음에 오셨던 공장의 여자 반장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지금 근무 시간에 전화기 붙들고 뭐 하는 거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잔업하는 것 때문에 사무실이랑 얘기를 해봐야 돼가지고, 근데 저희는 안 되는데 자꾸 강압적으로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되게 큰 소리로 안 되는 사람들 가라 그래 이러면서, 그냥 가라 그래, 퇴근시켜, 이런 식으로 남자 직원분이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투가 좀 기분이 나빴어. 근데 어쨌든간 그렇게 해서 저희는 6시까지만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잔업 하시기로 한 분들은 5시 40분쯤인가? 저녁 식사를 하러 가시고 저희는 6시까지 시간을 채우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친구랑 이제 그 사무실 팀 대리님이랑 연락이 돼서 통화를 하는데 친구도 이제 화가 난 거죠. 일 처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전화를 할 때는 또 받지도 않고 문자만 그렇게 띡 보내놓냐고. 그래서 미리 말을 해줬으면 응? 이런 일이 없지 않냐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선 저희도 몰랐다고 이런 식으로 사무실에서. 아니 오늘 그쪽에서 알죠. 누가 아냐고 이런 사태를. 그래서 친구도 화가 많이 나고 저도 일단 화가 많이 난 상태로 그렇게 통화를 하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친구랑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그 공장 쪽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대요. 나머지 이틀. 그래서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래 아무튼 그렇게 하루 일을 하고 왔어요. 근데 참 그 일을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되게 아웃소싱은 다 그런가? 사람을 약간 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아웃소싱, 제가 알기로 아웃소싱 업체에서 돈을 벌어가는 방법이 한 사람당 얼마씩 이제 인센티브 같이 이렇게 돈이 떨어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사람을 입사시키면 5,000원이 떨어진다고 치면 그 5,000원에 10명 하면 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건이 맞고 안 맞고 간에 일단 넣고 보는 거.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된 것 같은 기분? 그래서 되게 이런 부분은 싫고 이런 부분은 안 되고 나는 이런 일자리를 원하고 그런 거를 한 반이라도 맞춰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드렸던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때려 넣기 식으로 사람을 때려 넣으니까. 심지어 왜 락스 공장이라고 말을 안 해주냐고.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 도망갈까봐 그런 건가?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거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몸이 좀 피곤한 거 빼고는 그 아웃소싱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비인간적이라 화가 나고 그래서 참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공장 아르바이트 일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저랑 제 친구가 아웃소싱 업체를 잘못 고른 건지 아니면 보통 아웃소싱 업체가 다 그런 식인 건지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정말 다른 일자리는 구하기 너무 힘들고 또 막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공장에 들어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뭐 조건을 깐깐히 따지실 게 아니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웃소싱 업체 잘 알아보고 들어가세요. 저 지금 그 업체 이름을 몇 번 말하고 싶은데 이거 혹시 또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뭐 제 영상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큰 파급력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 공장 다녀온 뒤로 또 일을 계속 구하고 있긴 한데 이게 또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이게 공개적인 곳에 올라가는 영상이라 사무실 쪽이랑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분이 상했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격하게 얘기하게 될까봐 되게 조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뭐 지금 구직 중이신 분들, 앞으로의 길이 좀 어두우신 분들, 침체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저처럼 나이 먹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좀 힘드신 분들 다들 힘내시고, 눈 딱 한 번 감고 딱 한 발 내딛는 그게 정말 힘들지, 그 한 발 딛고 나면 그 다음은 쉽거든요. 생각보다 새로운 일에 적응하고 그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힘 내시고, 저도 힘 내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